안녕하세요. 미술심리상담사 장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적장애와 뇌전증이 있는 11살 딸을 둔 엄마이고요. 미술심리상담사로 19년째 일하고 있는 장누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통합미술 수업과 그림책, 마음돌봄 수업, 통합교육 교재 자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발달이 더디었지만 꾸준히 영유아 검진을 받고 있었고요. 뇌전증으로 인한 질병에 집중하느라 발달 지연은 조금 늦게 인지한 것 같아요. 만 3세가 지나도 언어가 많이 지연되어서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발달 지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언어, 감각 통합, 그룹 수업을 꾸준히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발달 지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일을 많이 못하는 대신에 어디서도 못하는 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5세 정도가 되니까 더 이상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다른 공동육아 기관을 찾았습니다. 근데 뇌전증으로 거절을 당했고요. 다행히 좋은 원장님과 선생님들 덕분에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없이는 통합적인 환경이 저희 아이와 다른 아이, 교사 모두에게 좋지 않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통합 유치원으로 옮기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발달, 언어, 감각 검사를 받고 특수교육 대상자와 장애인 등록을 한 뒤에 복지카드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 얼굴과 지적장애, 심한장애라고 적힌 복지카드를 받아든 순간이 저는 아이의 장애를 수용하게 된 때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막연했다면 그 카드를 받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아이와 제 미래가 그려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술심리상담사로 센터와 복지관에서 그동안 만나왔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거기까지 오기까지 과정들이 이렇게 험난하셨겠구나, 그 힘겹고 외로웠을 마음을 더 알아들이지 못해서 죄책감이 막 쓰나미같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균형감 있는 시각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비장애 아이 부모면 그래도 내가 지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생각이나 가치관이 서 있는데, 발달장애라는 프레임이 하나 더 씌워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사전 정보가 너무 없어서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좋다는 정보들은 계속 쏟아지고 SNS를 통해서 다른 부모의 모습과 자신을 계속 비교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나 선배님들의 말이 유익하다고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 가까이에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검색을 하게 되고, 검색은 또 제 입맛에 맞는 글들만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카페들에는 참고할 만한 개인의 경험도 있지만 광고성 글도 정말 많은데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내용들을 잘 분간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사람을 만나서 소통하면서 지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단체나 복지관, 가족지원센터나 교육청 강의 등 사람을 만나거나 강의를 듣고 오래 이 일을 하시는 분들과의 만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차차 이제 건강한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제 주변에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SNS밖에 없어서 서로 만나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언제나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와 제 아이가 살아가는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활동이 필요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부모 연대에 들어가고 활동을 지원해주는 동아리 모임을 시작으로 만나서 키즈카페 가서 놀고 기차 타고 여행 가고 그런 시간을 처음으로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만남들이 같은 지역이다 보니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빠들도 함께 만나니 서로 배우고 느끼는 부분이 크더라고요. 또 그 당시쯤에 장애 자녀 부모이시면서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설봉찬 원장님의 강의도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분명 혼자 할 수 없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는 순간이 꼭 온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꽤 큰 울림으로 다가오던 차에 저를 눈여겨보신 전주의 한 아버님이 SNS 안에 부모님들 모임을 추진해 주셨고, 지금은 와이낫이라는 통합교육 자조 모임으로 부모
부모님, 선생님들과 함께 줌으로 만나거나 SNS 등 여러 방법으로 변화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나만 갖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비슷한 어려움과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혼자일 땐 그게 제 아집인지 분별하거나 판단해 줄 사람이 주변에 진짜 없거든요. 근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의 갈등 상황이나 어려움, 아이들 고민들을 모임 안에서 나누다 보면 저는 발견 못하는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도 있고 방법이나 해결점이 생각보다 수월하게 풀리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눈 내용들이 제 아이뿐 아니라 각자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적용되어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통합교육이나 특수교육 환경이 정보가 모두에게 골고루 전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정보의 갈급함도 많은 부분 해소가 되고요. 가장 큰 변화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외롭지 않다는 거, 내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 같이 공감해주고 방법을 함께 고민할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당장 삶에 변화가 없어도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이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친정과 시댁이 직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인 무언의 압박이 막 전해져요. 근데 이게 장애 자녀 부모들에게는 더 가혹한 것 같고요. 이런 구조 속에서 자기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돈을 사용하는 것은 이기적이거나 사치로 여기거나 좀 죄책감을 갖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장애 자녀들과도 조금 심리적, 물리적인 거리가 조금은 있어야지 부모가 건강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 딱 붙어 있으면 생각이 아이한테 다 함몰되어서 판단력이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돌보는 것이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불안정한 감정과 우울은 아이들에게 정말 스폰지같이 고스란히 전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장애 아이든 비장애 아이든 그런 것 같아요. 또 많은 부분에 이제 남편분들이 어머님들보다 더 늦게 아이의 장애를 수용하시는데 그 남편까지 품고 가시려면 저는 어머님들이 먼저 자신을 꼭 잘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에 지금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사람이 주변에 없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상담가여서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나 그런 것에 대한 문턱이 정말 낮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너무 힘들 땐 주변에서 말해줘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힘들지 않을 때 자기를 돌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센터 수업이 한 타임에 우리 최소한 5만 원인데 우리 진짜 많이 아이들 수업 시키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하루 종일 돌보는 내게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돈을 사용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꼭 돈이 드는 것이 아니더라도 방법은 찾으면 많이 있거든요. 아이가 교육기관에 가 있는 시간 동안 좋아하는 운동을 하시거나 만남을 갖거나 취미들을 하시면서 나의 몸과 마음 상태를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아이들과 길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행복하고 즐겁게 같이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